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수요일 옵션 만기를 맞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 부진 우려와 외국인들의 수급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강세로 마감을 했죠. 전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이 급락 마감했고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산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가 한글날로 휴장인 동안 미국의 9월 FOMC 의사록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재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의사록 공개 당일에는 큰 폭으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루 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안팎으로 좀 급락 마감했는데요. 그 바람에 뉴욕 증시 빅스 지수도 무려 24.16%나 솟구쳤습니다. 이렇게 하루 폭등하고 또 하루 폭락하는 뉴욕 시장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그야말로 지난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그토록 이렇게 변동성 없는 장세, 거기에 시장 종사자들이 좀 힘겨워했습니다만 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게 폭발해버렸죠. 이 또한 수익을 내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만 이 장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변동성 없는 장보다 더 힘든 국면이 되겠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차트 중에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신다면은 이거는 미국의 CNBC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제목이 저렇죠. Volatile markets are facing the old normal. 결국은 시장이 아주 변동성 커진 장이 되면서 아래쪽 차트 보시면은 한 하루나 2, 3일에 걸쳐서 다우지수의 하락폭과 상승폭이 저렇게 세 자릿수 300포인트, 400포인트를 오가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갖다가 설명이 공해지니까 뉴노멀, 뉴뉴트럴 같은 이렇게 모호한 그런 용어들로 더 얼버무리 왔습니다만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좋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음 S&P 500 지수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제 한글날 휴장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시장은 또 어제 급등과 오늘 또 자칫 급락에 온탕과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장이 될 뻔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장 전 개장 전에 이렇게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의 급등과 목요일의 급락 이 두 개가 이렇게 중화되면서 그나마 이렇게 오늘 우리 코스피가 급락은 피할 수 있는 그러나 상승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 S&P 500 지수에서 지금 오른쪽 끝부분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짱대 양봉과 짱대 연봉이 교차하는 하루하루가 다른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의 급락 배경이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죠. 미국도 지금 좋지 않게 나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서 독일 산업 생산이 4%나 급감하고 또 어제 나온 얘기는 8월 수출이 전월비 5.8%나 줄어들었습니다. 유로존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만 유로존에 맹주를 할 수 있는 독일까지 저렇게 된다면 힘들다는 얘기죠. S&P 500 일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지지선 역할을 했던 121선이 지금은 거의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차트, 주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간 차트의 왼쪽 부분은 이제 2011년 미국이 그 당시 국가 부도의 위험에까지 직면했다가 S&P 500으로부터 AAA 최상급 신용 등급도 강등당할 때의 하락. 그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까지 주가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미미해 보이는데요. 오른쪽 끝부분에 주목하시자면은 이 주간 차트상에서 이제 20주 이평선, 즉 일간 차트상의 21선 같으면 주추세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제 추세에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래쪽 기술적 보조지표도 보신다면은 MACD나 RSI가 과매수 국면에서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부터 쭉 훑어보자면은 미국채 수익률 한번 보여주신다면은요. 일간 차트로 10년물 수익률 차트를 보자면은 최근 들어서 저렇게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저점도 깨고 내려옵니다. 주간 차트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간으로는 일목균형표를 보내드렸습니다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 자체 주간 저 두터운 구름대도 빠져나오면서 하향 이탈하면서 저렇게 우하향으로 거둔 빨간색 선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지난 그저께 나왔던 FMC 의사록 공개, 9월 FMC 의사록 공개가 그 당시 성명서나 옐렌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느닷없이 좀 차이를 보이면서 너무나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죠.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의사록마저 마사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은 뭐죠? 연준도 22도 이제 한계에 달했구나. 시장을 갖다 속여나가기에도 한계에 달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시장에서 어쨌거나 그동안 이 시장을 주물러왔던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버벅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로서는 좀 더 바짝 이렇게 모니터 앞에 다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펴보는 김에 외환시장 흐름도 보신다면은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 보시면은 저렇습니다. 달러 일간으로 보시면은 달러 강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너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에브리바디 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 일간 차트상에서 21선 이평선 우상향 기울기가 빳빳하죠. 그런 국면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자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그것을 은근히 용인하는 미국의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월간 차트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월간 차트에서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나오고 있죠. 달러 인덱스 월간을 보시면은 2002년부터 한 2007년, 8년 초까지 글로벌 달러 양세 주구장창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한참 기었죠. 이동평균선 다 모였죠. 그리고 이제 월간에서 적산병 떠버렸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 급등, 뭐 이런 국면이 되니까 이 그림은 이제 가는 그림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훑어보자면은 증시는 지금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조정의 폭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을 떠나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즉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 달러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불가피합니다만 길게 내다보았을 때 미 달러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달러 강세 추세는 살아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일 큰 어떤 투자 대상은 주식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해외 증시, 그나마 어제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낙폭은 제한되었습니다만 아까 김동현 앵커께서 모두에 소개하신 것처럼 변동성 지수, S&P 500 변동성 지수가 26%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주쯤에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 결국 변동성이 우상향으로 지금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장이 증시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또 미국 경제 회복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미국 연준의 한마디가 3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달러의 기세를 일단 누그러뜨렸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 슈퍼달러 강풍이 한풀 꺾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11월 달이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죠. 앞으로의 환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센터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서 살펴봤다시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펀더멘털리 따진다 하더라도 주요국 통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금리 격차 이런 가장 기본적인 FX 시장에서의 동인을 따지자면은 달러가 강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토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달러는 길게 봐서 강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 연준을 비롯한 미국 당국의 제동이 얼마나 먹혀들 것인가.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도 사실상 달러 강세에 대해서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죠. 미국의 발언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 글쎄 그것이 환율상으로 진짜 절상된 달러를 의미하지는 않고 그 스트롱 달러라는 의미는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달러 위치, 역학 구도상에 있어서의 달러의 존재감 이런 걸 다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거나 강달러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최근 나타난 달러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당분간 환율이 좀 위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주셔야 되겠네요. 글쎄요, 어느덧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가, 지수 레벨이 비슷해지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왔는데, S&P 500은 1950포인트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벨이 무너진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이 이제 아직까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아래쪽에 지지선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아까 제일 처음 보였던 슬라이드에서처럼 미국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크게 오르지도 못하면서 조금씩 밀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최경환 부총리 뉴욕에 가서 열심히 뛰면서 또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한테 또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 이렇게 외국 증시들이 이렇게 유동성에 기대어 올라가는 동안 못 갔던 그런 부분, 우리 한국도 펀더멘털리 따졌을 때 그다지 좋다기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이 상대적으로 이 와중에 덜 빠지는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렵네요. 중간선거 이후, 글쎄요, 지금 중간선거 보통 집권하고 있는 세력, 지금 같으면 미국 민주당이겠습니다만, 집권 세력이 통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안고 가는 게 선거 구도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지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통상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속았습니다만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무조건 미국 주식 안 오르겠나 이런 막연한 시황도 올렸다가 이렇게 저도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선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라 하는 그런 시도가 되기에는 차라리 그런 시도를 갖다가 이용해서 큰 손들은 이번에 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최근 며칠 급등했다가 폭등에다가 폭락이 오가는 이 장에서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셔야 되겠으며 어느 쪽에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관심주가 없으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27승 29무 13패이신데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맞죠? 예, 쉬는 날이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2011년 이후에 이런 급락이 또 정말 오랜만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 장 안에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아비스타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의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류 업종인데 대부분의 매출수 자체는 국내의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본다면 중국 쪽에,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아비스타 그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중국 매장 수추인데요. 자, BNX라고 메이커, 브랜드 네임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어느 정도 지금 백화점 쪽에 매장을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고, 옆에 있는 어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 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어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그리고 아비스타의 합자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BNX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백화점이 자리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 AK백화점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어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지금 합자회사로 다시 한 번 더 설립을 했던 과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 어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비스타와 그렇고 중국에서 가장 의료업종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디샹그룹입니다. 디샹그룹이 같이 합자회사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본격적인 성장 기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국인들이 쇼핑할 때 많이 사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향수 화장품류, 바로 화장품류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그 다음 차후 순위가 바로 의류업종입니다. 의류를 상당히 많이 쇼핑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자체는 의류업종과 그리고 화장품업종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격적인 성장 궤도 안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는 과정이라면,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경기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바닥권 맞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매집 자체가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났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바로 월봉입니다. 첫 번째 시세, 그리고 두 번째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세 번째 다시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었죠. 자, 그러면서 하단권역에서 보면 이 가격대 지금 앞에서 매집을 해줬던 그 시세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집이 또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8,000원 구간입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0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요. 흔들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올릴 때 보면 기관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하단 권역에서는 기관이 분명히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비해 지금 올리면서 지금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바뀌면서 9월 24일에 다시 한번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자리 자체가 1차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르고 난 다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를 수 있는 만큼 기업 자체가 지금 가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중국에서의 활약적인 부분,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매장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의류업종이 지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의 사업 자체도 지금은 본격적인 진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조금 대면서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오늘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8,010원,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차피 개별주 장세입니다. 거기에 비중 조정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은 중소형주가 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많이 빠졌죠. 그래도 개별주 오늘 큰 폭으로 올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로는 아비스타를 소개해 주셨네요. 자, 강연회 때 어떠셨는지 잠깐만 짧게 리뷰해 주실까요? 강연회는 11일입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강연회는 10월 11일이고요. 이번 주군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이고,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오후 2시에 동부금융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300석 규모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조금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11일 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님께서 그대로 이어가 주시고요. 또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장 미국장이 300포인트 빠졌는데 당연히 AS가 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장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세를 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 자체는 바로 환율적인 분위기거든요. 환율에서 자리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쉽사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개별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크게 빠졌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투매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우리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개별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은 증시 자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고는 지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지수는 적으면 행보성 모습을 보이겠구나. 대신 개별주들은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유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우선은 시초가 때는 한번 밀리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좀 밀린 다음부터 좀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과 또 인터넷 관련 업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좋았다가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증권주를 우선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SNS와 또 결제 관련주들 또 여러 가지 그 각 업종 간에서 상위 클래스들끼리 이제 인수합병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업종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맞습니다. 금일 시장 다시 한 번 더 개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이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4%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약보합권, 신저가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부터 한번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9%, 지금 전기전자업종 자체가 큰 폭의 하락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다시 한번 1.9% 정도 빠졌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원자재, 유가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원자재, 바로 철강 같은 경우 소재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오늘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은행주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녹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출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크게 상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 0.1%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확실한 규제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보시면 강원랜드 같은 종목군들이 코스피에서는 조금 강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음식료업종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 반등을 크게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셀트리온이 전일 5%대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여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서울반도체 1% 정도의 강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바닥권을 찍고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합병신주죠. 바로 다음이 10월 14일 합병신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4,500만 주입니다. 상당한 물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주가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오늘 14만원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접근하시기는 조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시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1.2% 하락한 15,29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2% 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0.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악재가 있는지 4%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2.6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9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3%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0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0.64%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 오늘 4.9%나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PD님께서 자, CJ E&M 0.4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0.1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0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8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원익 IPS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업종들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통신업종과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업종 SK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만이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관련주들 조금 등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그다음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KB금융, 기업은행, 그다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2.48%, 오리온 같은 경우가 1.1%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 움직임은 지금 IT 쪽, 그래서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3%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해운주도 같은 경우도 약세 움직임인데요. 현대상선이 마이너스 4%,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관련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션과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업종들 좀 낙폭의 움직임을 키워가고 있지만 음원 관련주들과 방송 컨텐츠 쪽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ED 관련주들도 조금은 반등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쪽 우선 소리바다 같은 경우 5.2%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로엔과 KT뮤직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컨텐츠 SBS 컨텐츠 오브 J 컨텐트리 SBS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도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콘, ICT, 로맨스 강보합권에서 보합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약세 움직임인 섹터는 태양광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OCI, 한솔테크닉스, 오성 LST, S에너지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한 660억 가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는 39억 가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에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지금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전기전자, 서비스업, 그리고 화학업종 순으로 지금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 관련이겠죠. 소재 관련해서 지금 매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만 외국인이 이런 와중에서도 사는 업종이 또다시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종과 음식료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자, 인터넷 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IT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IT 종목군들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은 도리어 지금 소폭 지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제약업종도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평택 쪽에 15조에 대한 투자를 들어갔다는 소식 자체가 지금은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전문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상당한 곽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외국인도 이런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시장이 3원 6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과 전망 짚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인한 달러 약세로 4원 60전 내린 1070원 50전에 시작하여서 현재도 1070원대 수출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최근 상승 기조를 이어가던 달러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록 내용 가운데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 문구와 강한 달러화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개되면서 달러는 엔화와 유로에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화는 107엔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밤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인플레이션 발언과 어제 뉴욕 시장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빗달러의 조정폭을 줄이며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1개월물 MDF는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인해 이란 달러 약세로 한때 1064원 선까지 급락하였으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호조와 뉴욕 증시 하락 영향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폭을 줄이며 1070원 선에 복귀 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070원 15전에 마감되었으며 8일 서울 한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3원 40전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던 달러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달러 부작용 우려와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어느 정도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며 달러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따라 오늘 외환시장도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인한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 해소와 이로 인한 엔화 강세로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 해소에도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키웠으며 어제 독일 8월 수출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키웠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워 오늘 환율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최경환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발언도 하락세를 제한하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미국 금리 인상 우려 해소로 인한 낙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도 달러 조정 분위기 속에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로 재차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된다면 상승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FOMC 결과로 인한 조정 분위기 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외인 자금 이탈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하단이 제한되며 1070원 선에서 무거운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66원에서 76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운 제과입니다. 세균 웨하스가 소동이 있었죠. 유통 여파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TX는 감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 흑자 전망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크라운 제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세균 검출 과자 소식에 의해서 지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48%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세균이 검출된 과자를 유통한 혐의로 임직원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소가 된 소식이 있었고요. 우선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이제 식중독 원인인 황색 포도 상규균이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약세 움직임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식품 위생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1차로 우선 검색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상치보다 밑돌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에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의 그런 세균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2차에서는 또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한 다음부터 다시금 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에 적합하게끔 가면 다시 유통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식품 쪽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가 손상이 됐었을 경우는 그것이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다라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사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터넷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밀렸던 부분도 있었죠. 계속적으로 35만 7천 원부터는 쭉 밀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건의 중심이 아이들, 특히나 그 신생아들, 웨하스 위주의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밀림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21만 5천 원 이상에서 25만 원 선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 말은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역배열 구간으로 있습니다. 역배열 구간이라는 거는 이 가격대 22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에서 밀렸던 그런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다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등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크라운 제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이 뭐와 똑같냐면 중국에서도 그 자기네 과자 잘 안 먹습니다. 한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쪽에 있는 과자를 많이 먹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아이들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비단 뭐 중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낙폭은 좀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TX인데요. 오늘 감자 소식에 의해서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STX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채권 쪽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제때의 그런 원리금 지급이 힘들기 때문에 채권자 위주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감자를 들 수가 있죠. 감자라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의 갖고 있는 주식을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경우는 이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주를 한 주로 이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지금 2억 6,800만 주였는데 이게 2,900만 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경우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요. 안 좋은 영향이 어느 정도냐. 오늘 하한가에 덧붙여서 하한가 잔량이 650만 주나 남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채권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STX라는 그룹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주주들한테는 또 자금을 받았을 거고 채권자들한테도 자금을 빌려는 건데 이것을 다시 원리금을 줄 때는 채권자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금 자금을 상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은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 오늘 강보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의 흑자 전망에 의해서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임식료 업종, 내수 쪽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컸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식품과 물류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었죠.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 쪽에서 기존에는 좀 적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기업을 평가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그 치킨 게임이 끝난 그런 라인신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곡물 가격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익률 자체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38만 9천 원인데요. 정고점인 40만 4천 원까지도 한번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2%대에 하락하면서 110만 원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이 종목 살펴봐 드리고요. 다음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거래일지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은 실적 부진 지속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갈 길을 잃었습니다. 맞죠? 네. 오늘도 지금 2% 정도 빠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영업이 잠정 영업치지만 4조 1천억 원, 4조 원을 좀 턱걸이했는 데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가 조금 맞춰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실적은 아니거든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하락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10월 달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애플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애플 신제품을 출시하는
부분이 바로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단통법에 대한 구조 자체를 우리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적게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기업의 손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마진을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택하지는 않죠.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굳이 꼭 써야 되냐? 우리가 90만 원을 주면서 갤럭시를 사야 되냐? 아니면 30만 원짜리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수를 버리고서는 기업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위기 자체, 내수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난 다음에 글로벌적인 성장 부분을 조금 이룩해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니 그만큼의 영업이익률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하이엔드급을 팔자니 그것은 애플한테 밀리고 있고, 보급형을 팔자니 가격은 좀 비싸고, 그런 어느 정도의 계륵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꾸준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던 시세 자체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죠. 바로 240선과 480선에 교차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140만원을 깨지고 난 다음에 1년간의 주가, 2년간의 평균 주가를 하회하는 결과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가격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까지 크게 주가 자체를 움직였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서 거기에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에 대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물량 자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환율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면 지수상의 부분도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본다면 삼성전자가 쉽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다만 4분기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턴이 가능할 것이다. 대신 횡보권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권역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언제까지 가격대가 보일 수 있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히스토리가 함께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고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태블릿 PC라는 시장 자체에 발돋움하면서 또 주가가 크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 기준 가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스마트폰이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맞죠? 2008년,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2009년도 가격권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만원 밑으로는 바로 2D 시장입니다. 2D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 다음번부터 2009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블릿 PC 시장과 바로 3D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분위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가격대 지금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 상단 하단에 요 가격권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하단 권역까지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과매도 구간이 진입했다는 거죠. 대신 언제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냐면, 하단에 있는 95만원, 96만원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돌파에 대한 관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관망에 대한 관점으로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고요. 삼성전자가 쉽게 지금 올라가기 조금 힘든 걸림돌이 상당히 많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외국계 매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네이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3.1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음 같은 경우도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누구나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변화점이 텔레그램이라는 이제 독일에 서버가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그런 SNS도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상당히 지금 줄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텔레그램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대중들의 그런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셀 부분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은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에서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저가에서 분할로 잡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76만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이 83만 원을 찍고 지금 7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분할로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것을 면 조금은 바닥을 정확히 잡지는 힘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치즈 한 3만 원 선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12일 날 있었던 단기적인 저점이었던 70만 원 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저점 구간이었던 한 5만 원 선까지 한 3번에 걸쳐서 한번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좀 러프하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SNS가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검색을 통한 유입자 그런 광고 수익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싸다고 해서 지금 76만 원을 물턱대고 잡기에는 조금은 모멘텀이 셀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좀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호실적 기대에 의해서 지금 사이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6% 강한 움직임이고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선은 매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가 증가를 할 텐데요. 우선은 수출용 FA50 양산에 의해서 수율 상승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 육군 쪽에 전력 화용 한국형 기동 헬기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지금 실적 부분에 향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항기 기체 부품 부분이 이쪽 시장에 상당히 고마진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마진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항공우주에서의 고정이익과 회전이익,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쪽에 대한 동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인 산업에서 절대적인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두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오늘은 조금 갭상승은 좀 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인 이제 42,000원까지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오늘 0.2% 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죠. 영업일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늘어난 거의 1억 4,900만 박스를 지금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4분기에도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택배 시장은 워낙 규모가 큰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성장성 또한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모든 것을 지금 택배로 다 가고 있고 이런 택배에 대한 그 품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냉장고 같은 큰 것들부터 굉장히 고가까지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포장 기법인데요. 포장을 충격을 덜해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비싸면 택배로 받기 좀 부담이 됐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커버가 되면서 앞으로 택배 시장 특히나 뭐 직구 관련주들 뭐 있냐 없냐 이제 고객분들이나 청취자분들 많이 좀 문의가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가장 큰 수혜는 바로 택배 관련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토고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이런 전망을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기는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대외적으로 지금 지수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 선의 주가대가 온다라고 하면 접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멘토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장중 단기 바닥 출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주들을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PBR이 1배 수준이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개별주 위주로 접근해보자. 포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배당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국내 증시 가격 메리트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내 증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정부 정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금리 시장도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저번 주부터는 제가 좀 분할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그 외국인이 투자자들 국내 증시 지속적으로 매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율 쪽에서는 1,070원 찍고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1,060원대로 지금 시장에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인 그 독일 경제지표 부진이라든지 IMF 전 세계 성장률 그 전망 하향 조정으로 좀 글로벌 경기가 조금 어두워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IMF는 올해 내년 전 세계 성장 전망치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 하향을 좀 했지만 우리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 성장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벤트가 앞으로 열릴 계획인데요. FOMC 회의라든지 한국 금리 결정을 거치면서 그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저점 확인이 된다면은 그 증시가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월에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부 정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 개선주라든지 내수주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달러 강세 수혜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김영겸 팀장님도 그 금리 인하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9시 34분인데 외국인들이 약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이 약간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으로 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트입니다. 아유,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어이도 없고. 자, 미정 씨가, 목요일 날, 또, 바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이었죠. 또,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미정 씨도 지금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장인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FOMC 회의 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쪽에 조금 좋은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조금 또 안 좋은 소식에 급락이 나오는. 자, 이런 너무 핫한 성격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장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과 실적이 좋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장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증시는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는, 자, 장기 성장성을 보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밖에 서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1950선을 깼어요. 이 도저히 깨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선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좀 죄송스럽고, 우리 증시가 왜 이런 부분 계속, 미국하고 상승장에서는 미국하고 디커플링으로 가다가, 하락장에서 커플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려라는 게 좀 과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른 것도 없이 쭉 빠지고만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장을 들여왔던 수급 주체가, 또 장을 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에 의해서 지금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그 다음에 조선주, 자동차, 대형 IT 안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장이고요. 그 점을 자, 전부 다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조금 힘든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바로 제가 계속 조금 시장 상승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도 예측이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견조한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적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은 또 바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시장이 언제쯤 그럼 이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올라올 때는 계속 디커플링이었단 말입니다. 걔들 실컷 올라올 때 우리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확 꺼지니까 우리 같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걔들이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 재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다시 환율적 매력이 부각을 해서 매력이 부각되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율이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지금 환율이 좀 오르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환율은 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럼 환율적 매력에 얘들은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 거기서는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확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파리 모터쇼 때문에 제가 미래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돼서다. 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는요. 하이브리드는 자체 충전을 하죠. 그죠? 전기를 자체 충전하는 시스템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적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그 다음에 그 전기에 대한 부분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연료를 쓰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이브리드 개념은 연료와 전기를 자체 충전하면서 같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리 모터쇼에서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탄소 배출권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이 바이오 연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좀 개막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전기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스마트카, 경량화, 충전 인프라,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카 쪽에서는 MDS 테크를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MDS 테크는 뭐 견조합니다. 그죠? 실적적인 측면도 좋고, 경량화 쪽으로는 에코 플라스틱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에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코프라. 최근에 이제 코프라 강화 플라스틱이죠. CFRP, 탄소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코프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프라, 요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코프라, 눈치채신 분들은 좀 싼 가격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또 뭐 상담도 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보세요. 코디에스가 이제 바로 수요일 날이었죠.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요일 날 좀 급등이 또 나오는 모습들이었으니까 결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는 이 시장을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간다 또 간다에서는 영유아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산층의 확대,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죠? 화장품, 영유아 관련 제품에 새로운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런 점도 참고를,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 메디앙스, 둘 다 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목요일,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MK 트렌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MK 트렌드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은요, 가야 되는, 즉 우리가 새로운 산업군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그 산업군 쪽에서 분명히 매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도주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 대장주가 나오는 것이고, 2등주, 3등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이 대장주가 될 만한, 그리고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차근차근 체리 피킹 하듯이 매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연출되고 시세 분출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46선인데요. 오늘 1950선 일단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봤던 1968선을 계속 지금 그 밑으로 하회를 시키고 있다. 자, 이거 언더슈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 미국 증시, 분명히 우리하고 디커플링으로 가던 증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커플링으로 떨어질 땐 커플링으로 가 있다.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하시고. 저는 늘, 대형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방송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합니다. 원래 신문 강의를 계속 했는데요. 금일 트래픽 잼, 교통 상황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10분부터,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 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우려를, 또 차근차근, 차분히 힐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센 플러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전략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